자전거 길에 여성 라이더 뒤에만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는 라이더가 있다. 영상에서도 나왔고요. 공중파도 탔었고요. 지금 인터넷 기사만 쳐셔도 많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보받은 영상을 보기 전에 전 단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영상만 봤을 때는 약간의 판단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영상을 보기 전 어떤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그분이 여성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제보받은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변호사, 경찰, 국가의사분들한테 얻은 자문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영상을 보기 전 벌써 2년째 여성 라이더 엉덩이를 보며 졸졸 한강 출몰 변태 라이더로 하는 인터넷 기사가 몇 개 벌써 또 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자 엉덩이만 보면 바짝 포토와 한강 악명 높은 변태 중년 남 라이더, 여성 라이더를 쫓으면 속도를 늦추고 달려도 계속 따라온다. 인터넷 뉴스 여러분들 몇 명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건 뭐냐면 자전거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크다고 한 도사와 그리고 자출사에서 몇 분의 글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원인이 만날 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주로 느껴진다. 10일 전 아울렛 건너편 편의점에 또 마주쳤는데 와이프가 안 가고 서 있으니까 그놈도 안 가고 서 있어서, 지금 이분이 보면 이게 부부분이 서 계셔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방화대교를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안압에서 아라뱃길까지의 코스에서 굉장히 많이 마주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이렇게 와이프 뒤에 따라오는 행위를 받고 사진까지 공개했던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썼던 글의 날짜는 커뮤니티에 쓰셨던 글들을 종합해본 결과 지금 2003년 3월인데 21년 7월 약 2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몰랐으면 2년은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자출사에 올라와 있는 일입니다. 역시나 변함없이 앞에 여자분 라이더를 3, 4m 뒤에서 거리 유지하며 쫓아가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3, 4m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간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역시나 이걸 또 2021년 9월 30일 날 작성된 글입니다. 3주 전 아라뱃길에서 일행 여성 두 분이 가고 있는데 저랑 아내는 300m 방향에서 주행 중이었다. 가다 보니 남자 라이더가 천천히 가다가 여성 일행이 추월을 하자 그 뒤를 따라가거든요. 초보자라 힘이 들어서 속도가 떨어진데도 계속 따라가네요. 불현듯 올라왔던 변태 라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에어리언 헬멧, 파랑 빨간 저지 딱 맞네요. 변태 라이더를 말해줘 쫓아가서 변태 라이더 옆에서 왜 위험하게 여자를 계속 따라갑니까?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계속 주행하더군요. 말을 했는 거죠. 옆에서 왜 그러냐고 말을 했는데 쳐다보고 계속 주행을 했다. 변태 라이더 앞에 끼어들어 아내가 맨 앞으로 가서 철벽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한참을 제 뒤를 따라오더니 포기하고 앞질러 갔습니다. 흰색 에어로 헬멧을 쓰고 주황색 저지를 입고 검정 자전거를 타는 아저씨가 뒤에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덩치도 있고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이 글 작성하신 분은 여성분인 것처럼 보이죠. 가는 편이 같을지도 뭐니 먼저 보내주자고 잠시 정차하고 꽃밭에 잔치를 눕혀놓고 사진을 찍으니 그 아저씨 뒤따라서 꽃밭 옆에 정차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제 쪽을 계속 바라보더군요. 얼른 잔차 찍고 출발하고 한참 뒤를 보니 또 느낌이 돼서 돌아보니 뒤에 또 에어로 헬멧 아저씨가 있네요.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본다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에 올라온 영상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여성의 뒤를 따라오는 남성.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어요. 신경이 쓰이고. 뒤에 있는 남성이 유독 신경이 쓰인 이유가 있었답니다. 페달링을 하는 자세나 다리에 힘을 주는 걸 보면 일부러 다리를 멈추고 힘 조절을 하면서 저를 억지로 추월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방향이 겹친 거라고 생각했다는 여성.
박예슬님이 제보해준 영상을 보기 전에 정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같이 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2021년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 작성하셨던 글들이 자출사와 도사에서만 한 10몇 가지 글들이 있었고요. 아마도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있었지만 글로 작성하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예슬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분이 진짜 고의적인 건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실수일까? 고의일까? 왜 저러는 걸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예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 꽤 깁니다. 왜? 이분이 하는 행위를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실방 시간 중에 재밌는 반응을 이끌으신 분에게 락플러스 구미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플러스 제품을 구입하실 때 드론라이더 할인 코드를 넣으시면 15% 할인된다는 것. 여성 뒤만 따라다니는 라이더. 이 영상은 박예슬님 제보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인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한강 라이더 길에 여성분 뒤에만 따라다닌다는 그분으로 추정됨. 나이는 약 50대로 추정. 그렇게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아라간문에서 지금 박예슬님 유턴 하시죠. 그분은 지금 내리막으로 내려갔어요. 서울 쪽으로 아라뱃길로 이동을 하는데 잠깐 정차했습니다. 내려갔었는데 유턴을 해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가옵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방금 내려간 그분 맞죠? 그리고 다시 지나쳐 갑니다. 그러면 다시 뭐 아라뱃길을 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 유턴해서 돌아오고 지나친 다음에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고 또 급하게 유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턴만 3번째죠. 그래서 박예슬님 다시 한번 정차합니다. 지금 이거 갖고 여러분 흥분하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또 쳐다본 후에 지나갑니다. 아, 여기까지는 오해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여기는 원래 서행구역이니까 이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행구간 천천히 지나가고요. 수신을 했어요. 그리고 신호위반하고 그냥 가버렸죠. 이건 좀 의외였어요. 신호등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지나갔어요. 그렇게 먼저 간 건가? 자, 계속 아라뱃길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을 놓고 있죠. 급하게 정리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설마. 자,
왼 두 분, 남녀 두 분의 뒤를 또 여성분 뒤에서 따라가고요. 요 두 분이 아는 것 같아서 두 분은 빠르게 추월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힐끗 쳐다보고 남자와 일행분이 있는 두 분은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분은 뒤에서 이제 진짜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과연 고일까 아닐까요? 끝까지 잘 보세요. 자, 2시 52분. 앞에 사람이 없는데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수신호를 했죠. 그리고 약 오르막에서 이제 바게슬님이 힘차게 밟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죠. 이렇게 떨쳐내요. 자, 그렇게 다시 내리막 내려가고요. 다시 그렇게 속도가 줄어드니 또 후방불박을 보면 다시 등장합니다. 페달이 멈추죠. 충분히 추월을 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까지 늦추고 앞에 아무도 없지만 역시나 추월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따라옵니다. 5km 약 10분 이상 뒤에서 계속 따라옵니다. 3시 1분. 과연 중간에 멈춘다면, 그래서 박예슬님 멈추죠. 이번에는 아주 뒤에 바짝 붙어서 멈추세요. 박예슬님 약간 거리를 두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박예슬님 출발하는데 급하게 물통을 넣고 역시나 같이 급하게 출발하고 역시나 또 따라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다 네, 갑자기 추월을 하는데. 자, 힐끗 쳐다보죠. 웬일로 앞으로 갑니다. 아마 박예슬님이 굉장히 속도를 늦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건가? 속도를 늦추고 거리를 벌립니다. 와, 여기까지 정말 오였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정서진 찍고 복귀하는데 자, 3시 43분. 정서진을 찍고 다시 복귀합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 인터벌을 치면서 갑자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뒤를 따라옵니다. 역시나 아까 또 그분. 이번에는 갑자기 옆에서 휘파람 불죠. 대화를 잘 들으세요. 대화를 겁니다. 앞뒤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힘들어요. 저 안압에서 왔어요. 안압. 안압. 내일 늦게 타요. 내일
아이고. 어디까지 가세요? 아, 어제 기차에서 배나가지고 네. 하루에 75km 타는데 오늘 한 50km만 타겠어요.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버스 타던데 너무 잘 탔거든요. 네. 들었죠. 저번에도 열심히 몸이 타던데. 안 좋아가지고 오늘 잘 못하겠어요.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왔는데 안 오더라고. 계속 한 20, 15 이렇게 와가지고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안 좋은 때니까 PT 뭐하러 나왔어요. 내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와봤어요. 아이고. 그래서 와요. 그렇게 과연 이분은 오늘 이제 마주치지 않게 될까요? 끝나는 듯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귀길을 갑니다. 또 앞에 있어. 천천히 가는 건가? 역시나 또 여성분 뒤에서 같이 가고 있어.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역시나 다시 나도 여행 가고 싶다. 과연 이분은 왜 여성 뒤에만 타는 걸 고집하는 걸까요? 속도? 그렇다면 천천히 가는 MTBD는 안 가겠죠.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되는 피해 사례 당하는 분들이 느끼는 불쾌함,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이분이 고의가 아닐까요? 지금 보시면 처음 스쳐갔을 때 무려 유턴을 3번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본인 또 인지를 하고 있는지 바로 멈추지 않았고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나가니 펌프를 하던 걸 빨리 정리하고 다른 여성분 뒤에서 또 같이 와서 붙는 걸 보셨을 거고요. 정서진까지 가는 그 거리에서 약 10몇 킬로 이상을 뒤에서 계속 따라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정차했을 때 함께 정차했고 출발할 때나 역시나 본인 또 급하게 정리하고 출발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정서진에서 말을 건 거예요. 말을 걸면 무시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 대화 중에 저번에 잘 타던데 라는 말이 네. 저는 영상 편집하면서 굉장히 섬뜩했어요. 몇 번을 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또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먼저 간다고 했지만 또 다른 MTB 타시는 여성분 뒤에 붙어 있다가 또 지나가니까 속도를 내서 RMTV까지 계속 붙어서 온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고의적으로 여성분들 뒤에서 라이딩을 하는 걸까? 우연일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일단 이분이 어떤 심리로 이러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심리로 이러는지. 제가 앞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직접 상담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정확하진 않고 그냥 개인적인 속임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과 전문의 분들한테 물었을 때 이상 특히 여성애들을 뒤쫓는 남성은 대개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라이더의 경우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복장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뒤를 쫓아가는 남성에 대한 목격담 등을 왕왕 들을 수 있다. 이성의 뒤를 고의로 장시간 따라다니는 것은 성도착증을 매우 강력히 의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으므로 심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여성 라이더분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그분은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박예슬님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경우 일반적인 성도착증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다. 바로 상대 여성에게 친근한 척 대화를 거는 부분이다. 오늘 이 컨디션 안 좋아요? 어디서 왔어요? 지난번에도 열심히 탔던데 등등의 대화를 시도하는 점을 보았을 때 단순한 성도착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찝쩍대는 아저씨일 수도 있고 정말 단순한 성도착증일 가능성도 있다. 확실한 건 이 사람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면밀한 진료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점이다. 정신과 전문의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구동성으로 뒤만 따라다니고 말을 안 걸었다면 그냥 성도착증 환자인 것 같다. 하지만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판단하기가 어렵다. 실제적인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치료를 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복잡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정신과 전문의 분들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분이 고의적으로 저런 행위를 반복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분과 변호사분에게 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적 내용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았다. 여성의 뒤를 쫓아다니면 불쾌함과 불안감을 준다면 이는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스토킹 범죄도 볼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자. 경범죄 처벌법의 3조 14항을 한번 볼게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며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은 경범죄 3조 14항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보자. 모르는 여성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낸다. 거절 의사가 없다면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극적 거절의 의사가 없다면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사항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를 토대로 신고를 해도 경범죄 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의 팩트는 뭡니까? 정확하게 나의 거절 의사를 말해야 한다가 팩트입니다. 이 내용 혹시나 이후에도 동일한 불쾌감을 느끼신다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요. 범죄에 대한 처벌법을 또 자, 2조 1항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조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봤을 때의 스토킹 처벌법이랑 경범죄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반복적으로 내가 싫은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로를 막거나 따라다니거나 뭐 강요하거나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팩트는 뭡니까? 나의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내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분에게 거절 의사를 하기가 쉬울까? 남자라면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같은 일행분이 있다면 그 일행분들이 같이 있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솔로하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라. 그래서 경찰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의 영상으로 정확한 저분이 나를 스토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나를 따라다니고 일부러 뒤에서 보고, 그리고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눈이 계속 한 곳에 고정된 상태로 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멈췄을 때 멈추고 또 어디선가 기다렸다가 내가 나오면 또 따라오는 그 행위를 봤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느냐 라고 제가 물었는데, 경찰분의 답변은 신고 접수는 가능하나 너무 저 사람의 변명거리가 많다. 무슨 말이냐? 우연히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저 영상만으로는 저 사람을 검찰로 기소하기에는 저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상만으로 힘들다면, 그래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의 의사를 밝혀라. 내 뒤에 오지 마세요. 기분이 좋지 않으니 제 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몇 번 반복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똑같은 피해와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여러 분이 모여서 함께 접수를 하면 아마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행위를 한다면 지금 박예슬님처럼 다 불박에 어느 정도의 증거를 남기고 두세 분 정도가 모여서 이분이 동일한 이런 행위를 여자 뒤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불쾌감을 내가 느꼈다라고 여러분들 신고 접수를 한다면 아마도 검찰로 넘어가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영상과 그리고 자문을 구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